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2015년 친환경 녹색 성장의 상징,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혼잡 통행료 할인 혜택,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면제, 이 모든 혜택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차, 바로 경유차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었죠. 기재부는 반대했고 온 국민적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경유값 인상안을 놓고 찬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자, 어제 오늘 또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연결해서 이 부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네, 경기도 오산의 시민병원에 8개월 사이 만여 명이 몰렸다는 소식,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 병원은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병원인데요. 일반 치과에서는 100에서 150만 원 선인 임플란트가 여기서는 70에서 7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있어야 할 진료 과목이 다 있고요. 싸면서 수준도 좋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 덕분인지 그 조합원은 1년 만에 2,700여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곡은 폴 맥카트니의 Another Day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우리나라가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을 보니까 또 답답했거든요. 경유값 인상이 거론되면서 온 국민적 관심이 또 뜨거웠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전문가와 시민단체 연결해서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을 연결해보죠. 시민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처장님, 이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지금 아마 관계부처 장관회의 진행이 될 텐데, 오후에 네네. 발표한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 이제 최종안이 발표가 되는 건데, 일단 경유값 인상하는 카드는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요. 서민경제 부담이라는 면도 있지만, 중앙부처 내에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기재부가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줄이는 그런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예. 아마도 지금 유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유값을 올리게 되면, 올린다는 말은 유류세를 올려서 경유의 유류세를 올려가지고 어찌됐건 가격을 비싸게 만든 후에 사람들이 경유를 잘 안 타게끔 혹은 운행을 잘 안 하게끔 만들겠다 이거였잖아요. 네네. 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이번에 지난해 이제 폭스바겐 관련해서 있었고, 예. 또 근래에 이제 국내 20종 다 이제 최신 경유 차량입니다. 예. 실제 해보니까는 실내 인증 기준치보다 주행 시에 소위 얘기해서 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을 최고 한 20배까지 과다 배출하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예. 클린 디젤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경유차는 1차 미세먼지도 중요한데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경유차 운행은 제한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규제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경유값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입장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동안의 정부 자체가 경유차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써왔던 거죠. 예. 소위 얘기해서 시민들은 연비가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유차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국가가 싸게 팔았고요. 그리고 각종 혜택을 줘가지고 시민들이 경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세금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뢰감이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또 하나는 국가는 지금 경유 택시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국가는 경유 택시를 공약이었죠. 그렇죠. 추진하고 있음에도 공약이었죠.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타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뭐 돈 내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이거는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국가의 잘못 이런 게 반감이 생겨서 아마 이번에 좀 경유세 인상은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유세 인상 자체는 좀 쉽지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 산화물, 1급 발암물질로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지금 정부의 흐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미봉책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절반 이상이 넘는데 사실 뭐 92년부터 경유차 배기가스를 좀 규제하는 그런 꾸준히 해왔고요. 뭔가 예.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지만은 경유차가 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강국이 유럽이잖아요. 예. 이미 10년 전보다 디젤 차량, 경유 차량이 줄고 있고요. 2017년, 2020년이 되면 경유 차량 자체에 대해 가지고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 시행 중이고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고 특히 이제 경유차는 질소 산화물을 못 잡기 때문에 주행 시에 소위 얘기해서 오염물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여러 안 중에 이 경유차 관련된 내용을 보면 유로5나 유로6, 유럽이 정한 어떤 경유차의 환경 기준입니다. 예. 강화된 기준인데 이것이 적용됐던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없애기로 했고요. 그리고 예. 경유차에 적용됐던 혼잡 통행료 50% 감면해주던 것도 폐지한다. 뭐 수도권 공영 주차장에 경유차는 반값 할인됐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클린 디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예.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유로 5, 6 차량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질소 산화물 과다 배출 차량들이거든요. 예. 당연히 그 소위 얘기해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각종 혜택을 줘왔던 정책들인데 아닌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경유 차량, 저공해 차량으로 혜택을 받았던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혜택이 됐던 그런 조치들에 대해 가지고 없애야 되겠죠. 오히려 예. 더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강광규 아니군요. 이세걸 사무처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강광규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광규입니다. 예, 방금 그 시민사회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듣지 못하셨군요.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경유차, 그중에서도 경유값을 인상해서 미세먼지의 어떤 원인을 제거해보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좀 반대 의견도 많았고요. 이번에 오늘 발표될 종합대책에도 좀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 사실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정부가 애초에 잡았던 경유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좀 활용해보겠다 했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 경유가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경유가 인상하는 게 맞다라고 보셨군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유가 인상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수요 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그 경유차가 내뿜는 이 미세먼지가 전체 그 미세먼지의 그 원인 중에서 전체 원인 중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예, 이게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경우에 미세먼지 배출량의 자동차가 41.2%이고요. 예. 건설 장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62%를 넘고 있는 거죠. 예. 건설 장비는 연료가 전부 경유이고, 그리고 자동차 중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거의 경유차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수도권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대책은 바로 경유차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통계에는 이제 비선먼지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제외된 것입니다만, 예. 이들이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에서 30% 내외라 할지라도, 이 둘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수도권에 있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 경유차가 이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사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주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 또는 비선먼지 중국발 외에도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면 제조업 배출 비중이 한 50%를 넘고 자동차는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만 예. 수도권에 한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40% 넘고 제조업은 9%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따라서 미세먼지는 발생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예. 수도권 중심으로 본다면 전국 단위하고는 좀 달리 정책의 포커스가 경유차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들은 수도권 쪽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지역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심했는데 이건 대부분 경유차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하다. 네, 물론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충남 쪽에 있는 발전소에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 비중보다는 수도권에 있어서는 경유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굉장히 그 시민들 반응은 좀 반대하는 발언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생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유차가 이제 화물차나 이런 데 많이 쓰이므로 그 대형 중장비를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 화물 트럭 운전기사 분들 같은 경우 뭐 버스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안은 가격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경유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노선버스나 화물차의 경우는 유가 보조금을 통해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예. 전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이 대로 나올 것이다. 예. 유가 보조금을 통해서 보전이 됩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하고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제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경유 가격이 인상된다면 그로부터 얻는 세수 일정 부분을 바우처나 쿠폰이나 이런 보조금 형태로 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경유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가장 해롭다고 한다면 예. 기존의 수단만 가지고는 그것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경유차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그런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부, 환경부 특히 애초에 입장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서 저희가 서울환경운동연합 그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정부의 이런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뭐 2015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녹색 성장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뭐 혼잡 통행료 할인도 해주고, 대선 또 공약이었기 때문에 택시, 경유 택시까지 이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경유값을 올리는 대책을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비판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적어도 경유차와 관련된 부처는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부, 산업통상부, 환경부가 있을 텐데 예. 부처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가격 구조를 두 차례에서 개편을 했는데 예. 2000년도 초에 휘발유, 경유, LPG를 100대 75대 60인가요? 그 뒤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개편을 했다가 2005년도 경유 승용차가 시판이 허용되면서 100대 85대 50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두 차례 개편에 있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휘발유 경유의 상대 가격을 100대 75에서 100대 80으로 예. 85로 이렇게 인상을 했고 이번에 환경부가 애초에 주장했던 내용은 그 이상으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 측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경유가 끼치는 그런 사회적인 피해를 가격에 예보하자 그런 입장을 저는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산업통상부나 국토부에서 경유택시를 허용하거나 주장을 했던 것은 부처 간에 좀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부처 간에 좀 관계부처 간의 엇박자가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크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292번님 같은 경우는요. 기름값 세금 올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좀 저감 장치 같은 걸 개발하든지 다른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경유차는 유럽 EU6를 만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질소상황으로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는 대폭 저감하는 그런 장치들이 부착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경유차의 대부분은 유로5 이전의 기준을 만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아무런 별다른 규제나 제재 없이 오염물질을 내뿜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위협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강 박사께서 지금 그렇다면은 경유값을 올리게 된다면 지금 아직 확정 발표 안 됐거든요. 물론 폐지하는 쪽으로 안 올리는 쪽으로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올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적정하다고 보셨던 겁니까? 예, 인상폭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1차, 제2차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때와 비슷하게 환경, 에너지, 교통, 조세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그 방안이 도출되면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사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매섭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고 이 경유값을 올렸을 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지금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카드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앞서 대담을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반 입장이 확실히 갈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동차에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 창밖에 문을 열지 못하겠다. 미세먼지 주범이 맞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경위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경유값 인상 카드를 논하는 것 정책 일관성에도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가운데 또 7595번님 같은 경우는 LPG 승용차 규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LPG 승용차를 쓸 수 있겠으면 좋겠다 하면서 유류세를 어차피 올려서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인 건데 LPG의 세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유값 만지작 거리지 말고 좀 LPG 승용차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관련 소식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이번엔 인천시 행정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인천시에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임대사업자 드디어 선정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네. 드디어 지난달 25일에 열린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 이행 능력과 또 대부료 납부 능력 등을 심사해 피에스타와 알류 히트니스 공동 컨소시엄을 최종 계약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로써 작년 5월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년 만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뭔가 좀 활용 계획안을 그쪽에서 내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네.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번에 임대를 유치한 4개의 시설에는 올 12월까지 1층 북쪽에는 웨딩홀을 위주로 한 다목적 컨벤션 홀을 그리고 동쪽에는 대형 뷔페 식당을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2층 동쪽에는 히트니스 센터, 그리고 3층 서쪽에는 가구 전문 쇼핑몰이 입장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1층 남쪽에 롯데 시네마도 올 12월까지 입주하기로 해서 앞으로 20년간 1,0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는 오는 7월 30일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인근에 개통이 되고 버스 노선이 신설돼서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리고 주변 부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그리고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일자리 평가에서도 좀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달 31일에 열린 시상 측에서 우리 시는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일자리 종합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의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매년 1월 평가에서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비결이 뭐예요? 네. 우리 시는 민선 6기의 핵심 사업인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예. 54건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해서 6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예. 또한 투자 유치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한 투자 유치 활동으로 6,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확대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약 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일자리 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천시가 또 전통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요? 네, 우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 공헌 방법을 모색한 결과 전통시장과 또 기업의 1:1 자매 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1일에 관내 9개 기업체 대표와 9개 전통시장 상인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시장 1기업 자매 결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예.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와 또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이미지 상승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시 행정탐방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짧게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회의가 오늘 오전에 진행 중인데요.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사항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요, 가습기 피해자의 수술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강남병원에서 이 5천만 원 가량의 수술비를 일단은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회사가 부담하든지 뭐 나중에 받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가습기 피해자에게 월 31만 원에서 94만 원 가량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가습기 피해자의 간호비 1일 7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정하겠다. 그리고 가습기 피해자 판정 병원은 총 9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지금 현재 협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최종 확정 발표는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정도 합의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방금 속보로 전해졌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재밌어요. 중국어 특히 영화 대사로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또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 네,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가 연기혼을 막 불태우고 계시잖아요. 참 재밌어요. 네. 근데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파트너란 단어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동반. 네, 네. 이게 제가 혹시 그 친구여 그러니까 친구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아니라고 잡아주셨죠. 네, 동반은 파트너라는 개념으로서 더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네. 친구란 뜻의 단어는 벙여입니다. 벙여. 네. 더 친근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벙여. 여러분은 저희의 친구입니다. 벙여. 벙여. 자, 오늘은 어떤 영화 배워볼까요? 오늘은 우리 그 영화 대사 중에서 네. 누구냐 넌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요거 한번 연기혼을 올드보이. 네, 올드보이. 올드보이에 또 최민식 씨가 네. 딱 그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렇죠. 막 좀 낙지를 먹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다가 네. 전화를 합니다. 유지태 씨죠. 누구냐 넌? 네. 누구냐 넌? 그렇죠. 정민식 씨로 빙의됐다가 나오셨습니다. 누구냐? 자,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요걸 중국어로 어떻게 Who are 배우냐면, 네. 중국어로는 你是谁? 你是谁? 한 번 더. 你是谁?你是谁?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你是谁? 맞아요. 여기서 니는 너, 당신이란 뜻이 있고요. 네. 실은 이다란 뜻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쉐이는 누구란 뜻인데요. 쉐이? 쉐이가 연결해서, 중요하네요. 네, 누구. 쉐이. 네, 쉐이크 쉐이. 할 때의 쉐이랑 발음이 비슷한데, 쉐이. 네.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쉐이. 쉐이. 쉐이? 쉐이. 쉐이? 你是谁?你是谁?你是谁?你是谁? 네. 아, 여보세요. 你是谁? 네, 여보세요도 알려드릴게요. 웨이, 喂? 웨이. 어허, 喂? 네, 你是谁? 그렇죠. 누구냐 넌? 네. 저도, 울림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문민식으로 잠깐 빙의하겠습니다. 웨이, 你是谁? 谢谢. 죄송합니다. 짜이. 네. 자, 그 다음에 그라는 표현은 우리가 타라고 네. 하는데요. 네네네. 그는 누구예요는 他是谁?他是谁?他是谁?他是谁?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너는 누구예요? 누구냐? 你是谁?你是谁? 그는 누구냐? 他是谁?他是谁?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再见.见. 你是谁? 네, 재밌게 듣고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요. 배우고 싶은 표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방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겠다, 이럴 계획이다라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했다는 소식 방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오늘 수도권이 주목한 곳은 바로 부여입니다. 이용우 부여 군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지역 축제인가 보니 부여 서동 연꽃 축제입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리 부여 서동 연꽃 축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여름철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예. 전국 제1의 생태 관광지하고 또 무왕인 서동의 탄생설화, 또 서동왕자 선화공주의 이 사랑 이야기가 더해져서 역사, 문화, 생태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명품 축제입니다. 낭만적이네요. 올해는 연꽃에 이 사랑에 있답니다. 연꽃에 예. 빛과 향을 품다라는 주제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우리 부여 국남지 일원에서 열릴 그런 예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군수님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7월 8일부터 시작이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한 달 전쯤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네. 7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7월 8일부터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연꽃이 여름에만 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연꽃들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우선 그 1400년 동안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난 그 전설의 연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가하스 연을 비롯해서 와. 지금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돼 있죠. 이 가시연 같은 거. 네. 가시연도 볼 수 있고 또 최대 3m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타고 나온 그 연이 바로 빅토리아 연인데. 아, 그래요? 이 빅토리아 연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빅토리아 연인입니까? 네네. 심청전에서. 특히 야. 이 빅토리아 연은 밤에 피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예. 첫날에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붉은색으로 변해서 아주 더욱 신비로운 그 아름다움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백년, 홍년, 황금년, 어리연 등 연 종류만 50여 종 다양하게 연꽃들이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 창포라든가 그 원추리, 부처꽃, 백일홍 등 30여 종의 그 야생화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서동 연꽃 축제, 뭐 서동 왕자와 선화공주 사랑 이야기 자세히는 몰라도 이렇게 연꽃만 구경하더라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축제에서는 경관 조명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경관 조명은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멋있게 쏘아 올리는 조명인데 이것도 그 축제 때 본격 운영하는 거죠? 예. 그 지난번에 처음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도해가지고 굉장히 관광객들로부터 곽광을 받았는데요. 네. 이 공남지의 밤을 정말로 화려하게 수놓을 이 경관 조명은 오는 6월 15일 점등식을 일단 시작합니다. 거기하고 축제가 끝나는 7월 17일까지 그야말로 축제가 열리는 이 공남지를 아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결존이라든가 러브 테마존, 19금존, 연꽃 투사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다채롭고 환상적인 빛을 그런 뿜어낼 예정입니다. 19군 존에는 그 아이들은 입장할 수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군수님. 네. 자, 이번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좀 특별한 손님이 이제 우리 축제를 찾는데 물론 해마다 찾습니다만 바로 부여군 홍보대사이기도 한 그 배우 서준영 씨입니다. 네. KBS 드라마 지금 천상의 약속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 서준영 씨가 이제 축제 하이라이트 공연인 무왕의 탄생에서 그 무왕 역할로 직접 출연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연지를 탐험하는 연지 탐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 30여 개의 그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예. 공남지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또 서동선화 퍼레이드 등 수많은 볼거리하고 즐길거리, 먹거리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 19금존을 제외한다면 아이나 뭐 어르신들께서도 가셔도 뭐 무난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유산에 등재된 지 1주년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관복리 유적하고 거기는 왕궁지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인데요. 관복리 왕궁터하고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살리 고분군, 나성
이것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인데요. 예. 이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7월 8일 국립부여박물관 내 그 사비마을에서 열립니다. 우선 그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님 초청해서 인문학 콘서트를 비롯해서 깨어라 백제의 빛이여라는 그 주제로 멀티미디어 쇼라든가 또 부여 군민 123명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백제인태 합창 등 다채로운 그런 행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유홍준 교수도 나이문화유산 납사기, 그죠? 예. 참여해서 뭐 강의도 하고 참 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수도권 청취자분들은 내비게이션으로 만약에 찍고 가겠다 하면은 어디로 치면 됩니까? 국남지를 치면 됩니다. 국남지. 네. 그렇군요. 뭐 서해안 고속도로로 쭉 내려가면 네. 되겠군요. 경부고속도로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우리 부여에서 생태, 역사, 문화를 좀 함께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은 부여 서동 연꽃 축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용우 부여 군수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요, 뭐 저희 YTN에서도 YTN 라디오에서도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갖고 저희 주파수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곡 준비했어요. 조지 마이클과 그리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네. 빗나간 곡조, 불협화음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사 피나도 끝곡이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